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고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 돈을 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지, 왜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뜨겁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얼마나 내고 있는지부터 봅시다. 평택 기지 건설비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기지 주변 정비, 인건비, 무상 토지 제공, 각종 세금 면제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입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27조 원 이상을 썼습니다. F-35, 패트리엇, 글로벌호크 그 모든 무기들이 한국 세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묻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의 지갑 노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다 방위비 9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8%가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중산층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갑질이다. 이번 주 미국은 또 다른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팻 힉셋 국방장관이 수백 명의 장성제독을 버지니아 콘티코 기지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AP가 모두 이례적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군 전체에 전사 정신어리어 에토스를 다시 심어주고 다가올 대결 구도를 준비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대결의 최전선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은 미중 대결의 전진기지가 되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게임판의 중앙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 철수론을 협상 카드로 써왔습니다. 실제 철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하겠다는 말만으로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겁에 질려 조금 더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GDP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5위입니다.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8%, 일본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력으로도 북한을 억제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떠날 테면 떠나라. 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이 있다. 이번 주 군산기지에 MQ-9 리퍼 무인 정찰기가 상시 배치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용 드론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최첨단 자산입니다. 또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에서는 확장 억제 강화가 재확인됐습니다. 겉으로는 한국 안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해 한국 땅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보와 투자를 맞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국방, 경제, 노동, 외교를 하나로 묶어 압박하는 방식.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일관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지갑이 아니다. 미군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 때문에 주둔한다. CBS 라디오에서도 말했습니다. 독일은 18%, 일본은 50% 부담하는데 우리는 77%다. 이건 부당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이 아닙니다. 국민의 분노와 자존심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5위 군사력,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등 수많은 산업에서 세계 1위. BTS와 K-드라마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은 전범국이었기에 미국이 방위비를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부당함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를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대중국 전략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협상 카드로 써야 합니다. 외교 다변화. 중국, 러시아와 직접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균형 외교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의 힘.
국민의 68%가 방위비 인상에 반대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무기로 미국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떠날 테면 떠나라. 하지만 남는다면 진정한 동맹으로 남아라. 여러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한국에 집중되자 일본 정치권에서도 술렁임이 생겼습니다. 최근 주말 사이 일본의 한 유력 총리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즉,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쉽게 사인하지 않으니 일본 또한 따라가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태도가 곧 일본의 선택지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이런 방식을 씁니다. 동맹국들을 줄 세우듯 압박하고 일본은 했으니 한국도 해라. 혹은 한국이 했으니 일본도 따라와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판이 다릅니다. 한국이 당당히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우리 국민 68%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이 강력히 버틴다면 일본 정치권은 우리도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지 않나? 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관세 직격탄을 맞을까 두려워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품목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이 경제 심장부를 흔들고 있다는 점. 이제 일본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이 버티면 우리도 숨통이 트인다. 한국이 당당히 반대해야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즉, 한국의 태도가 곧 일본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히 안보 파트너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첨단 산업의 핵심 허브, 동맹국 줄 세우기에서 일본까지 흔드는 모범 사례. 한국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일본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관세에 대해 말이 자꾸 바뀝니다. EU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다가 제약 제품엔 100% 관세를 때린다고 발표했다가 또 법원 제동 때문에 일부 계획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선 속에서 한국이 강력히 반대하면 미국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국이 동맹의 구심점이 되어 일본 이후까지 연쇄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잡으려 가혹한 조건을 내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강한 목소리가 일본을 흔들고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미 협상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버티면 일본도 따라오고 유럽도 미국에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